두 번째 영상입니다. 127쪽이요. 자, 정책 문제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들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정책 문제는 첫 번째, 단단하게 짜여진 문제가 있고 적당히 짜여진 문제가 있고 보통 구조의 문제. 자, 치밀한 구조의 문제는 정책 문제가 이렇게 아주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자, 보통 구조의 문제는 뭐 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127쪽의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만한 구조의 문제는 두서가 없는, 앞뒤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뒤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치밀한 구조의 문제, 잘 짜여져 있는 문제는 흔히 말해서 계산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고민을 하면 이거는 해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자, 중간에 보통 구조의 문제는 고민을 했을 때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어떤 그 문제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대체로 많은 사회 문제는 산만한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고 해결 방안이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여기를 누르면 저쪽에서 나오고 여기를 누르면 저쪽에서 나오고 이게 좀 흔히 답이 없는 문제예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모른 척하고 할 수는 없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그 큰 문제만 안 생기게끔 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회 문제를 산만한 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그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보자고, 지금 굳이 그것까지 얘기하지 마. 이게 산만한 구조의 문제로 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128쪽이요. 맨 아래 문단입니다. 문제의 본질, 해결책, 해결 목표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가 크면 쟁점이라고 얘기한다. 나는 찬성이야, 너는 반대야. 근데 찬성 측의 사람도 많고 반대 측의 사람도 많아요. 이러면 쟁점이에요. 거의 뭐 100% 쟁점입니다. 찬성 반대. 왜 쟤는 더 주고 나는 덜 줘? 왜 우리는 안 되고 쟤네는 돼? 100% 이거는 쟁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쟁점들도 있고, 쟁점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130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모든 사회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제가 예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수업할 때 이거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어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처음 입학하면 이제 좀 기대감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대학이나 똑같아요. 그럼 보통 이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또는 그 MT라 그래가지고 단체로 여행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MT를 가는 거, 단체로 여행 가고 이런 거는 정부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고 뭐 교통사고가 나고 뭐 어떤 이런 그 뉴스에 나올 만한 건이 터지게 되면은, 또는 음주사고 같은 거, 술 먹다가 문제 생기는 거, 뉴스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정부에서 자, 이거를 나름대로 쟁점화 하려고 하죠. 자, 안전시설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뭐 음주에 대한 거 좀 조심하게끔 지도해라. 뭐 해라. 나름대로 어떤 사인을 줍니다. 신호를 보내줘요. 그걸 흔히 말하는 공문서의 형태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번에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뭐 전혀 불가능한 거고요. 지금 졸업식도 할까 말까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 미묘한 차이입니다. 자, 130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이, 어떤 사회 문제가 쟁점이 되려면 주도자가 있어야 돼요. 야, 이거는 문제야. 야, 내 뜻에 따르는 사람들 다 우리 인터넷에 카페 하나 만들어, 동호회 만들어서, 또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한번 정부하고 협상을 해보자. 이런 주도자들이 있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업종별로 뭐 PC방 사장님들, 뭐 예를 들어서요, 자, 소상공인 뭐 연합회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던 단체들이 쟁점을 시켰죠. 자, 소상공인 지금까지 영업에 대한 뭐 어떤 그 손실 보상을 해달라. 그 정부에도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주도하는 집단이 있죠. 그것은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사건과 같은 점화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점화장치를 일부러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집회하고 시위하고 뭐 요새도 뭐 가끔씩 볼 수 있는 뭐 삭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 이렇게 피켓 들고 뭐 이게 1인 시위를 한다든가, 자, SNS에다가 뭐 이렇게 특정한 뭐 그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공론화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자, 그 국민청원에 글을 남긴다든가, 언론사에 제보를 한다든가, 점화 장치는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점화 장치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그 아까도 얘기했던 정책의 창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정부가 의제로 형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 133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실제로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흔히 선거 지역 구민이나 어떤 집단의 요구를 달래기 위해서 위장 의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배우는 정책 의제는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 4번이요. 위장 의제. 공약이죠. 0. 비어있다. 텅텅 비어있는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정치인의 공약은 두 가지예요. 사람들에 대한 약속, 그 공약, 그냥 말뿐인 공약, 이 두 개로, 분명히 두 개로 나누어서 배웠어요. 자, 이 위장 의제는 그냥 이렇게, 아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다음에 내가 처리해 줄게. 근데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위장 의제입니다. 아니면은 이런 거, 내가 당선이 되면 뭘 해주겠다, 여기에 뭘 하겠다, 여기에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위장 의제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134쪽입니다. 그 134쪽에 맨 아래에서 중간 문단에, 중간쯤이에요. 134쪽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제도 의제는 행동, 액션으로 공무원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 자, 이 정책 의제보다 조금 더 이제 더 하려고 한다는 표현이에요. 제도 의제라는 단어는요. 야, 이거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몇 년에 걸쳐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제도 의제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자, 그리고 135쪽에 세 번째요.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쟁점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쟁점화는 아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야, 이거 뭐 저 사람 뭐 흔히 말해서 뭐 백신에 관련된 얘기, 뭐 예를 들어서요. 자, 직장 생활에 관련된 얘기, 뭐 1인 가구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호응을 얻을 때 쟁점화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정책 의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공무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137쪽에 그림, 맨 위에 거요. 외부 주도 모형, 동원 모형, 내부 접근 모형을 보셔도 되고, 137쪽부터 자 141쪽까지 글로, 문장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137쪽 설명할게요. 첫 번째 외부 주도 모형.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외부 주도 모형은 쟁점이 정부 밖에서, 국민들이 쟁점을 만들어서 이게 자, 정부의 해결을 바란다 라고 하는 경우가 외부 주도 모형이에요. 정부 밖에서 쟁점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정책 의제로 전환되는 것, 이게 외부 주도 모형이고, 뭐 많은 형태가 외부 주도 모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정부가 이거 뭐 하는데 이거 왜 이거 해결 안 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나서게 되는 경우. 자, 그래서 138쪽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동원 모형, 중간이요. 동원 모형. 동원 모형은 정부 안에서 쟁점이 생겨서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당부를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해서 얻어내는 그런 의제를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마스크를 써주세요. 마스크 써주세요. 여러분들 마스크 써야 됩니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정책이었어요. 이 정책이었어요. 마스크 쓰라는 거는요. 그거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잖아요. 이 동원 모형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호흡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접촉형, 진짜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해야 된다거나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 물에서 일어나는 물이 매개가 되는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마스크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스크는 공기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과 사람이 접촉, 이럴 것 같으면 정부가 마스크 쓰라고 얘기를 안 하죠. 차라리 열심히 손을 닦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또는 물. 야, 이거 여름철에 이거 물 잘못되면 이것 때문에 그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생긴다. 그 다음에 더 알기 쉬운 거, 식중독. 먹을 식자잖아요. 먹어서 잘못되는 거잖아요. 안 먹거나 신선한 제품을 먹거나 상한 음식은 무조건 접촉을 안 하면 돼요. 정부가 식중독 관련된 거에다가 마스크 쓰세요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원 모양, 정부가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서 정책 의제를 만들어버리는 경우. 자, 그 다음 내부 접근 모형 139쪽입니다. 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내부 접근 모형은 정부 내에서 쟁점을 만들고 정부 내에서 끝나는 경우예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뭐 정부 조직을 바꾼다든가 정부의 명칭, 뭐 예를 들어서요.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뭐 옛날에는 뭐 이게 뭐 총무과 막 이랬어요. 우리나라 이름, 명칭은 종종 바뀌어요. 그런데 하는 일의 본질은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이게 교육과학기술부, 온갖 게 이렇게 있었는데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내부 접근 모형의 정책 의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내부 접근 모형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누구예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은 관심이 없지만 내가 속한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죠. 자, 그리고 141쪽에 중간 문단입니다. 맨 위에 그 표는 볼 거 없고요. 바로 아래요. 공고화는 정부가 문제 해결을 착수하려고 하는데 이미 국민들이 그걸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야, 저건 정부가 해. 정부가 하면 우리는 무조건 지지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굳이 정책 의제를 따로 만들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가장 신속하고 효과 빠르고 여론이 좋은 경우에 속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고화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된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002년도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야, 우리가 좀 시민 의식을 발휘해서 전 세계에 좀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자. 이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반대할 수도 없는 거였고. 그 정부 입장에서는 길거리로 응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냥 아주 기본적인 관리만 해주면 알아서 저절로 이게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특수한 공고화에 속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정책 의제 형성의 세 가지, 외부 주도 모형, 동원 모형, 내부 접근 모형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